이상호 연구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노 관장님 얘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 위주로 그냥 짤막하게 일단 종합토론의 어떤 소재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문화 콘텐츠로서 세종적 전통음악의 가치와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뭐 다 하시겠지만 앞에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역시 지역에 있는 전통 문화의 자원들을 문화 자산들로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문화 자원이라는 것은 소멸을 해도 그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는 남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개발은 문화 원형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문화 원형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 유형적인 것들만 이렇게 우리 흔히 오리지널 폼이라고 그러죠. 보여지는 것들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키타입 무형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문화적인 유전자들 이것들이 우리 문화자원들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어떤 가치가 되겠습니다. 추수효과라는 것은 소멸하기 돼가는 또는 아직 발굴되어 있지 않는 죽어가는 문화 자원들을 살려냈을 때 지역 내 뭐 아까 경제적인 문제들 일자리가 창출된다든가 원도심의 발전이 원동력이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세종이 북세종과 남세종으로 이렇게 그 크게 양분돼 있어서 지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북처럼 세종도 북세종 남세종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면 1시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먼 만큼 마음도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과 남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로 각각의 도시들이 발전을 해나가는 방향성을 잡는다면 아무래도 북세종은 이런 전통문화 자원들, 역사 자원들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마지막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가 문화활동을 할 때 많은 보조금들이 거의 보조금들에 의존을 해왔는데 사실 세종시가 이제 10년 돼가서 인위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아지고 문화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연이나 문화행사들이 무료였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사실 무료 공연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문화행사를 하고 또 그 행사는 무료가 되고 이건 우리가 아까 우리 필히 합주단 것처럼 예술이 생활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주체들, 문화 콘텐츠의 주체들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게 더 먼저다. 시정부에게 보조금을 더 달라고 떼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스스로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관객들이 돈을 주고 와서 볼 수 있는 입장권 사서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자생력을 그래서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통음악 갖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앞서 서문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통음악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반도의 고대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전승되고 있는 음악, 창작국악 그리고 서양음악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현대 대중음악까지 모두 총칭하는 범위가 한국 음악인데 우리는 지금 국악으로 좀 더 이렇게 내용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컨텐츠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컨텐츠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문화적인 상품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이제 축제를 가지고 예를 들 수 있는 게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축제를 예를 들었습니다. 지역의 또 사실 유무형의 전통 문화들은 저런 축제, 방송, 영화, 공연, 춤, 음악, 문학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자체, 시정부들은 또 저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기에 많은 사업들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 전국 문체부에서 정리한 전국 축제계획 총람을 보면 광역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과 전통 역사에 관계된 우리 보통 각각의 지자체에서 축제를 할 때는 보통 5개에서 7개로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생태, 무슨 자연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우리 전통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 이건 공무원들이 나누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전통 역사로 봤을 때 다른 시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고 가까운 충남북, 비슷한 제주 뭐 이렇게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직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전개되는 국악 콘텐츠 축제는 문화예술 분야와 전통예술 역사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래 오른쪽 아래에 보듯이 과거 문화활동의 재현이라면 전통 역사에 들어가고 현재 문화활동의 반영이라면 문화예술로 분류되는 것이 이런 현재 국악 콘텐츠 축제의 내용인 듯합니다. 자, 특히 지금 서초구에 있는 서울의 저기 서초 단오마당은 주로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풀피리, 판소리, 사물놀이 같은 우리의 전통음악 등이 공연되는 거지만 지역을 서초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음악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저것은 문화예술이나 전통 역사로 보지 않고 주민화합이라고 그 축제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가까운 부여의 소동연꽃 축제도 소동요나 소동보다는 연꽃의 축제를 뒀기 때문에 생태자연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나 지역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전통음악의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아래에 정악, 산조, 가곡, 가사 등등 저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걸 주제로 한 컨텐츠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봅니다. 2019년은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가 저것을 보는 것은 통계를 보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19년까지의 전국의 전통음악 관련 인물 및 문학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는 1965년부터 시작은 아주 굉장히 오래돼 있고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전통 역사와 국악, 한성준 선생 등 이런 관련 인물들 중심으로 한 지역 축제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는 전통음악이라고 전통음악을 활용하는 저런 컨텐츠들은 국가 지방무형문화재나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전통음악은 과거의 음악이지만 오늘까지 살아있는 현재의 음악이고 미래의 음악입니다. 벚꽃창신이라고 위에 써놨는데 그래서 옛것을 개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적인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까 우리 노관장님께서 저 두 번째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악이 우리의 전통음악이고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가 들어있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때를 거치면서 아까 뭐 기생 문제라든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곤본으로 이제 기생들을 기존의 애인들을 뭐 통폐합을 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국악에 대해서 조금 아래로 보는 그런 것들이 인식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국악의 대중화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국악의 대중화라는 것은 최근 2, 3년 동안 보여지는 그 음악판의 추세들, 즉 국악의 대중음악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트로트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 전통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트로트는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엔카와 함께 들어온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서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는 우리의 전통가요가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장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로트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부르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이 마치 어떤 그 국악을 하던 사람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국악을 대중화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세종시가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는 3개가 있습니다. 3호가. 1호가 2012년에 전입궁인이고요. 2호가 2016년에 지정된 용관강 다리기, 그리고 3호는 17년에 판소리 홍보관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한 번씩 다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호가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전통음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4호나 5호나 6호나 이게 전통음악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다행히 그 노관장님께서 이제 그 여기 다음번 4호, 5호, 6호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뒤에서 곧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아까 필이라든가 중고재 판소리나 가야금, 특히 이제 가야금 산조의 박상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호로 박상근 선생이 지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선생 박상근 선생이 아니라 가야금 산조 박상근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통음악 쪽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와 가까운 지역이죠. 내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내포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서해안 쪽이 있지 않죠. 저쪽 충남 서북부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지리적으로는 저런 도시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갑자기 2000년 초반에 없었던 내포라는 말, 그 이전에 있었지만 저걸 어떤 이미지 또는 브랜드, 지역 브랜드로 떠오르게 하면서 충청도 지역의 시조를 내포제 시조, 판소리, 경기 충청 지역의 판소리를 중고제라고 하고 충남 지역의 판소리를 내포제라고 하면서 그 2020년인가요? 충남도 혁신도시 이름을 내포 혁신도시라고 명명을 하면서 지역 브랜드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우리가 상당히 어떤 만약에 세종시에서 전통음악이나 전통문화를 가지고 뭘 이렇게 할 때 참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봤고요. 축제를 하나를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전통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 축제나 학술대회나 이런 컨텐츠들이 이런 것 등이 있다 보면 강원이나 전북 이렇게 충남북 쪽에 저러한 전통음악을 활용한 저런 퍼포먼스들이 있다. 그 밖에 전통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저런 내용들을 보면요, 뭐 전통음악이나 궁중음악, 세시풍속, 전통음악과 관련된 인물들 이런 것에 대한 축제의 내용들이 콘텐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대표적인 세 분을 말씀드렸는데 노관장님께서 저는 이제 전통 음악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박상근 선생 이제 뭐 학계에서는 딱 그거다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지정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에 충청도 출신의 박팔계 선생이 처음으로 가야금 병창을 가서 퍼뜨린 인물이고 그의 수제자가 박상근 선생이라고 했을 때 뭐 이제 그 박상근 선생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많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야금 병창이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데 박상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승인 박팔계 선생은 가야금 병창 명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제국주의 입맛에 맞춰서 병창 같은 것은 부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금 산조로서 일가를 이룬 분이 박상근 선생이기 때문에 또 그 실질적으로 1968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가야금 산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된 것도 박상근유입니다. 가야금 산조가. 또 저는 가야금 할 줄은 모르지만 가야금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야금 입문할 때 또 연습곡으로 우리가 기타 칠 때 김광석 곡으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야금을 입문할 때도 박상근의 산조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한다고도 합니다. 한강 이남의 경기도 하고 충청도 지역에 발생해서 중고제라고 하는데 저 중고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충청도에 살고 있는 또는 세종시의 구영기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한 번은 작년에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그 문화예술 지원 기관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지원해서 갔었는데 박상근유 중고제 복원 사업에 대한 것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중고제라는 게 어디가 있느냐고 굉장히 저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이제 순간 제가 거기서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야 되지만 좋은 사업의 선정을 받아야 되는 의뢰 입장은 저로서는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지원 사업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더 굳게 갖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세종 지역의 전통 음악을 활용하는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면 일단 큰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역 전통 예술의 어떤 전통 음악의 복원과 확산이라는 큰 어떤 필요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기초 콘텐츠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통 음악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음원이라든가 악보, 뭐 이런 명창 관련 생애사라든가 상세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초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전통음악을 조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보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조천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두 군데 큰 재생 건물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로 재생된 건물이 큰 건물이 공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문화정원이죠. 치매센터 뒤에 있는. 그리고 하나는 역 근처에 있는 그 한림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과거의 시정부에서 한림제지하고 문화정원을 재생을 할 때에는 한림제지에서는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 그리고 문화정원에서는 그걸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역할을 딱 규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애국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아트 센터죠. 뭐 이런 거기 있는 구 한림제지는 공간이라든가 문화정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5년 동안 영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영역이 끝나고 나면 어떤 예총 민예총이 합작을 한다든가 지역의 큰 어떤 주요 예술 단체들이 모여서 그런 공간들을 이제 우리가 저런 전통음악을 조명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 공간에 가서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피리를 배우고 싶으면 가서 피리를 배우고 대금을 배우고 싶으면 대금을 부르고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도 사실은 가야금이 있어야 가야금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피리는 사고 소고는 살 수 있지만 가야금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치가 돼 있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가야금을 배우고 싶은 시민들이 가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진정한 문화 공간이다. 문화 인프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통음악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 구축이라는 것은요. 방금 내포 문화의 사례를 들었다시피 그 내포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브랜드화시켜서 많이 써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 지역도 우리 세종 지역의 전통 음악들을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참여약 등은 오늘 이제 저는 단적인 사례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피리 시작할 때 피리 합주단 특히 그 맨 뒤에 있던 그 정말 나이 지극하신 큰형님 그분 눈을 반주하는 동안에 눈을 감으시면서 리듬을 타던데 그거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5개월 배워서 리듬을 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도 우리들도 어떤 예술인이 될 수 있고 예술을 우리가 향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로 만들어내고 연주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그런 콘텐츠들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통음악은 더 재미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런 것 등을 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음악 콘텐츠 활성화라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창작 소재 같은 우리 지역의 전통음악을 활용하는 창작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2019년에 시작한 필봉 마을 같은 경우는 구축제를 필봉 마을에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전이도 여기 뭐 있긴 하지만 뭐 시정부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축제위원들 1,000명이 모여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축제가는 밀양의 밀양각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시 정부에서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1,000명이 축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직접 공연을 합니다. 그 밀양강에서 이렇게 영남로 아래에서 그런 같은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그런 실경 참극이나 실경 국악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같으면 거복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거복조수 저쪽에 신도심 쪽에 그 좋게 만들어진 그 호수공원 같은 데서만 하지 말고 이런 거복조수지라든가 읍면 단위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그 이렇게 국악적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의 어떤 소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두의 축제를 하나 더 하자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경연대회를 세종시에서 하나 더 만들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 2, 3호에 있는 무형문화재나 그건 이제 전통음악과 관련돼 있는 건 3호뿐이잖아요. 그러니까 4호도 만들어지고 5호도 만들어지면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술 주제야 뭐 제가 공부하는 선생으로서 학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을 거겠죠. 그 지역 전통음악을 보존 전승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인 토대를 구축하자는 건데요. 그런 것은 뭐 했으면 더 좋겠죠. 국악 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체험도 우리가 축제에 가면 국악의 체험 부스는 거의 부대 행사나 이렇게 끼업하는 옵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콘텐츠를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좀 다소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앉아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하실까봐 제가 일찍 했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우 교수님께서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재정 자립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크게 2가지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국악의 대중화라는 관점이 되는 것 같고 하나는 국악 대중주의라는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악의 대중화라는 관점이 이제 국악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적인 측면으로서 하나의 콘텐츠인 축제를 제안해 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서 국악 대중주의, 즉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방향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밀양강 사례를 통해서 주민 주도의 그런 하나의 콘텐츠를 제안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지역에는 전통음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뭐 소정면의 장승제라든지, 뭐 영평사의 낙화라든지, 부강 등곡리의 낙화놀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이상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 휴식 시간에 공연을 함께 즐기시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야금 산조 그리고 판소리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야금 산조로는 우리 염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판소리에는 이은우, 신성수 선생님 2분께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통 음악이니만큼 오늘은 이제 뭐 퓨전국악이라든지 다른 장르보다는 오늘 또 앞서 노재명 관장님이나 이상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녹아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연주자들이 나와서 박상근유 가야금 산조를 실제 재연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백점택, 백점봉 일가의 판소리를 또 2분의 소리꾼의 소리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소리꾼은 이제 서천 출신을 비롯해서 충청도권이라고는 했는데 이동백 선생님의
유명한 세타령이라는 소리를 직접 들어보실 건데요. 이 세타령 음원은 1907년도에 녹음이 된 거예요. 그 유성규 음반에. 그 노재명 관장님이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이시기도 하는데요. 고음반 연구에서 국내의 자료는 이제 거의 바닥이 났다. 그래서 뭐 빅타 레코드나 콜롬비아 회사나 미국, 일본, 사할린, 심지어는 저 러시아까지 다니면서 뒤지는 거예요. 고물상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 1907년도에 아주 음질이 깨끗한 음반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육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의 신이 내린 그런 소리였는데 그걸 이제 신성수 병창이 이동배에게 세타령을 할 거고요. 맨 처음에는 박상근 유 가야금 산조, 가야금 산조가 김창조 선생님으로부터 바로 그 다음 세대 박상근 선생님이죠. 그 박상근 선생님과 충청도 명인이라는 거는 문헌이나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그 박상근 유 가야금 산조를 연주는 염정선 님이 해주실 거고 반주는 김영덕 님께서 맡아서 해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보통 이제 들었을 때 가야금 산조다. 가야금 이제 그런 느낌이 염정선 선생이 잠깐만에 즉석 인터뷰를 한번 왜냐면 이게 본인한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짧은 시간 안에 박상근 세종시 출신의 명의를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바탕을 다 하려면 훨씬 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압축해서 했는데 물론 이제 악보 외울 시간이 안 됐겠죠, 그죠? 이해합니다. 그 명인의 재연 연습을 하면서 그 산주의 어떤 특징이나 본인의 소감이 있으면 뭐 간단하게 말씀 마이크.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가야금 연주자 염정선입니다. 일단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원래 박상근류를 하기 전에 이제 성금연류라는 산조를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네, 처음에 이제 가야금을 잡으면 제일 먼저 이제 산조를 배울 때 배우는 게 이제 성금연류라는 산조예요. 근데 이제 박상근류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달랐던 게 힘들었던 게 이제 성금연류는 뭔가 여성성이 더 많이 강조되는 음악이라면 박상근류는 이제 남성적인 그런 게 조금 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가락이어도 조금 더 남성성을 강조해서 연주를 하는 부분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 주셔서 네, 또 이런 특징을 좀 할 수 있는 연주를 해볼 수 있는 것에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박상근 산조 전바탕을 또 하실 생각이죠? 뭐 예, 우리 세종시에 사는 아주 보물 같은 가야금 연주자 염정선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금연 선생님의 스승이에요. 박상근 선생님 그보다 더 위에 성금연 선생님도 현대사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더 고형의 재죠.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도 국거리라든지 더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인이 한 2개월 남겨놓고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또 이제 사명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판소리를 들을 시간인데요. 100점 봉인지 택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점 봉이죠. 예. 100점 봉, 100점 택. 또한 이 충청도에서 활동하셨고 연기에서 정확한 생물 연대를 모르는데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는데 그 중에 별조 유란가라는 단가 같은 짧은 소리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직접 소리꾼한테 한번 보충 설명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는 이은우님이시고 고수에는 신성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서산사초량하다 이덕선 이경우 대석강 임자없고 소동파 인술노름 척척강만 넘었구나 일락장사 주세고는 가태부 서울이라 정막한 황릉묘은 25연 타는 술에 장우사님 무너질 듯 상강수가 무너질 듯 길이 길어기는 일정 이점은 점점만 강류 위로 떨어지니 네, 이은호 선생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그 충청도 중고재 소리는 조금 심심하다거나 담백하다고 표현한다거나 그렇잖아요. 전라도처럼 막 양념을 진하게 고춧가루 많이 넣고 맵고 짜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 중고재 소리를 하면서 백전봉 선생님의 그 느끼신 점 그리고 별조 유랑가가 내용이 뭔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전봉 선생님이 지금 남겨주신 요 가사가 별조 유람가라는 가사가 있고 요거랑 거의 비슷한 걸로 대관강산 뭐 몽유가 이렇게 해서 한 곡이 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한 거는 28년도 거고 그 뒤에 한 번 더 30년대 한 번 더 녹음을 하셨는데 그거는 한 4분 조금 넘는데 가사는 아주 비슷해요. 근데 두 개의 판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완전 옛 고재. 저는 이제 고재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쪽 고재와 더 비슷하고 28년 거는 30년 이후에 녹음을 한 거는 그거는 정말 제가 들어도 정정연 선생님 바디에 그게 귀에 딱 꽂힙니다. 그러니까 정정연 선생님 거를 공부하시던 분은 그 곡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주 낯설으실 거고 똑같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아주 대별되게 남아있어서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될 겁니다. 요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 충청도 옛 고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래서 요 곡은 이제 가사는 이제 별조 유람가라고 했는데 유람가는 말 그대로 이제 구경하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서 소개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앞에 별조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별조라는 말은 그 당시에도 조금 별나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조라는 말이 특이하게 붙어 있고요. 요 충청도 소리라고 저는 물론 충청도에서 이제 발생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요걸 약간 고재로다가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그 고재의 느낌은 뭐가 있냐면 지금에서는 뭔가를 표현을 하는 것을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한다고 하면 고재에서는 가사 사설의 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넘어서는 뭐 식임새라던가 장식이라는 것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절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뭔가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과하게 표현하는 거를 그것이 사설에 어긋나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르다 보니까 요즘처럼 재미있는 걸 추구를 하다 보면 그 사설에 집중을 하는 것보단 재미로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별을 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한 원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소개를 저는 하고 싶고요. 그래서 밋밋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직접 마주치려고 하신다면 훨씬 더 감동이 2배로 오실 만한 곡이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다음에는 발제자로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은호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예.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대학원 교원대 나오시고 그 어려운 과정 밟고 또 판소리 전공했고 학교 선생님 하다가 중고제 소리는 내 숙명과도 같다 해서 현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서산에 갔다 홍성에 갔다 그런 걸 이제 체록 발굴해서 했는데, 공연을 하면은 많이 오면 한 6명, 3명. 아까도 이제 유럽이나 그런 데서 엄청난 신도림이 있는데 정작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중고제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좀 심심하고 정가 창법이나 어떤 정학의 중간적인 것도 있는데, 요즘 이제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좀 느리게 가자. 이런 게 더 오래 살고 정신 건강에 좋고 그런 것도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한 1907년도 생생한 음원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 방면에서 이등병 세타령을 잘하시는 신성수 선생을 모시고 1907년도로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성수 선생님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전이에 제가 와서 지나는 많이 다녀봤는데요. 전이 와서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공주에서 충청 중고제 판소리 연구소를 개인적으로 나와 연구를 지금 한 1990년대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동백 선생님 소리는 1998년이나 99년 정도에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세타령을 그때부터 가슴에 품고 하려고 하지만 이제 이등백 명창 같은 분은 키가 180이 넘었고 기운이 아주 장사라서 소리 연습하다가 이 소나무 뿌리까지 뽑을 정도로 그게 장사예요. 근데 이런 분이 소리를 그렇게 막 통성으로 우람차게 기운 있게 한 거를 제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수십 년간 품고서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았던 소리니까 또 오늘 이렇게 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충청도에서도 이 의자가 오를 의자인데 이건 무량의를 뜻합니다. 네, 철학적으로 무량이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함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전이라는 걸 자부를 시작을 갖고 우리 전이분들 그런 중요한 곳에서 제가 이 소리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사실은 목을 풀고 이걸 해야 당연한 소리인데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그냥 한다는 건 대단히 무리입니다. 이때마 참 어느 때 녹음방초 좋은 때 여러 비주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땀풍조차 걸쳐 구만장전대문이 공황나게 시사지산 고향의 공황에 무한기억에 보내고 울고 남은 공감이 서선잭벽 시오랴 아련쟁명백하이 서선잭벽 시오랴 아련쟁명백하이 여골긴 새끼야 사색전턴행해 행주자만 소고란 어여쁜 새 세련새 글자를 내가 연월이 가이된 서기로이기 서성제 열려마체 흑촉도 두견이 온 손몸을 놀랍게 낙교지상의 객거리로 주공동정 돌아드니 안열루지황대 비업심성 백성당 항사랑 저제 8월 병풍 높인다 백리주고의 무라 양유지단 담당 붕 떠진 경이 주객 현월 다구사 열군호 덤백할 월명춘수 장노래 한발구이
공항 전무신 새가오네 젖볶국이 온다 먼디 산에서 운한 놈 실함하게 들리고 근방에 앉아 우는 놈 운봉지게 들리고 젖볶국이가 울어 젖볶국이가 울어 운다 이 산가야 저 산가야 거리고 온다 후한 별을 바라보네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주병이 경삼사의경 사나무 간장을 내기려고 부두새가 울음온다 사나무 간장을 내기려고 부두새가 울음온다 이리로 가며 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덕 교수님한테도 박수 보내주세요. 뻐꾸기가 오늘은 네. 아침을 안 먹고 왔나? 이쁘게 안 했습니다. 아 우리 그 아까 이현우 선생님과 신성수 선생님은 진짜 지역을 지키는 세종시를 중구제의 파수꾼 같은 숨은 그런 인재들인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활동할 무대가 만들어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덕 팀장님 아셨죠? 말씀도 잘하시는데 한 말씀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제 육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중국제라고 하는 이 판소리 한 6판인데 이제 서편제, 동편제 중에 이제 중국제가 있는데 본래는 판소리라는 바탕하에 다 나오는 겁니다. 판소리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면 철학적으로도 깊고 아까도 봤습니다. 노 관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민족의 역사와 기백과 그런 기운 이것들을 철학적인 뜻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판소리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 영산이라는 일제강점기 때 용어로는 단가라는 짧은 노래라고 해서 단가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용어들을 바꿨지만 저는 영산이라는 본래 용어를 찾아서 지금 그걸 복원하는 작업을 해서 12영산제라 영산전이라고 해가지고 12영산을 제가 발표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 판소리의 본래의 뜻은 영산에 담겨 있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세종민예총 단원 여러분들이고요. 세종민예총은 입단할 때 말하는 것부터 다 시켜봐서 오디션을 봐서 그만큼 이제 자기 실천력과 또 이론과 열심히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공연을 마쳤고요. 드디어 이제 토론 2분 사회는 이재민 박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